안녕하세요. 원데이치과 대표원장 김진환입니다. 임플란트 수술한 지 22년 차 된 원장으로서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임플란트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옳은 내용도 있고 틀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수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임하고 플란트, 심다의 합성어로서 안쪽에다 심어 넣다는 뜻이다. 치과에서 쓰일 때 잇몸뼈에다 심어 넣는다라는 뜻으로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기 위해 타이타늄으로 만들어진 보철물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의학계에 쓰일 때는 뭔가 인체에 매입하는 수술, 장기, 인공장기, 인공수정 등에 말한다. 인공치아 식립은 덴탈 임플란트라고 부른다. 네, 임플란트라는 게 우리 치과 임플란트를 흔히 생각하게 되는데 저희 가슴 성형할 브레스 임플란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몸 안에다 넣는 건 모두 다 임플란트라고 하긴 하죠. 첫 성공 케이스는 치과 의사가 아니고 1965년도 스웨덴에서 티타늄을 뼛속에 접목시켜 보려고 연구하던 외과 의사 교수, 정형외과 선생님이신데요. 치아가 없는 잇몸 부위에 티타늄을 식립해 보려는 의도로 처음 시작되어 성공한 특이한 케이스. 해외 유명 브랜드 브레넨막이 바로 그 스웨덴 의사 이름이다. 뒤에 기술한 브레넨막 교수의 PI 브레넨막사의 현재 SIC 임플란트가 인수합병하였다. 환자는 30대 청년이었고 선천적으로 큰 어금니가 없는 사람이었다. 성공 후 죽을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그 임플란트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시도 이후 바로 대정하지 못하고 10년 뒤부터 여러 가지 치아 임플란트 연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90년대부터 서구 사회의 임플란트가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90년대 그리고 한국에는 1994년도 김송 박사가 국내 최초로 임플란트 개발과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코엘메디와 오스템 임플란트 등장 이후 2000대 초반부터 임플란트 대중화가 시작되었다. 대체로 치의학계에서는 2003년을 한국 임플란트 대중화 특이점으로 본다. 그때부터 개인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한 환자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때부터를 보통 임플란트 대중화 시대라고 부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01년, 2002년 이때쯤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대중화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뭐 20년 전에도 불구하고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임플란트 시술비 자체를 받고 했었었는데 여기 뭐 잘못된 내용들이 고수익을 위해서 치아를 손실할 목적 위에 치아 교정이나 치아 미백을 위해 치아 미백을 하기 위해 멀쩡한 일입니다. 미백이라는 건 치아를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좀 이상할 것 같고 특징은 기존의 브릿지 보철 제작과 달리 인접한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고 치아의 기능과 신비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다. 특히 어금니가 다소 빠지면 부분 틀니를 해야 하는데 임플란트를 사용하면 부분 틀니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치아가 빠진 자리 잇몸과 턱뼈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흡수되어 줄어드는데 임플란트를 시술하면 그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 치아와는 달리 뿌리 완충성이 없어 턱뼈에 많은 부담이 가해진다. 이 때문에 뼈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서서히 뼈가 늘기도 한다. 완충 기능이 있는 임플란트도 있긴 하지만 그리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틀린 내용인데 치아에는 치주인대라는 게 있어서 충격 흡수를 하죠. 그래서 임플란트는 뼈에 완전 유착이 되기 때문에 완충 기능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완충 기능이 있는 임플란트는 실패한 임플란트죠. 사실은 이게 실패한 임플란트라서 보철 부분에 완충 기능을 넣어서 뭐 만들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임플란트 자체는 뼈에 완전히 붙어야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충 기능이 없기 때문에 뼈가 녹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완전히 틀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치아 교정의 대용으로 선택되기도 한다.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치아 교정이라는 건 치아를 움직이게 하는 치료예요. 그래서 치아가 하나가 중간에 딱 빠졌다. 교정을 통해서 이렇게 빠진 자리를 이렇게 메울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 개 치아가 빠져 있는데 이걸 교정을 통해서 메울 수는 없기 때문에 교정하고는 별개의 개념이죠. 이것도 완전 틀렸어요. 하나당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수술비가 들고 따라서는 치아 교정에 필요한 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교정기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외관 유지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정치인, 기업인 등 직업을 가진 사람이 주로 시술한다. 아주 틀린 내용이죠. 치아 교정하고는 임플란트는 전혀 다른 치료고 임플란트는 이가 빠지면 하게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정치인, 기업인 상관없이 직업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오히려 뭐 치아 교정을 한다 그러면은 치아 배열이 좀 발라야 되는 거니까 미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들, 사회적으로 뭔가 영향을 주는 분들 이거를 선호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 기업인 한다는 건 정말 웃기네요. 다만 요새는 교정장치의 티가 덜 나는 재료로 교정기를 쓰거나 설치구로 보이지 않게 하는 등 방법이 있고 임플란트도 각주에 있는 내용대로 시간이 짧은 편의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생리를 뽑아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메리트는 적은 편이다. 정확히 말하면 부정기억과 그로 인한 치주염이 섞여 교정으로 답이 없어 보일 정도 경우에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멀쩡한 치아 같은 경우는 빼서 임플란트를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위치가 너무 안 좋거나 부정교합이 심한 경우는 뭐 이를 빼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 위치가 안 좋으니까 그 위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교정 치료를 하는 거고, 뭐 임플란트를 통해서 하는 위치의 치아를 만들 수도 있죠. 교정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는 완전 별개의 문제고 직업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직업은 무슨 상관입니까? 국민보험, 보험은 아시는 대로 평생 2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국가에서 전체 치료비 한 30%를 부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30만 원대, 40만 원대 정도의 치료비를 부담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70%의 비용은 나라에서 치과에 주죠. 그래서 많은 병원들에서 30만 원 임플란트 광고 막 이렇게 하고 다 30만 원인 것처럼 하는 데들은 보호 임플란트를 가지고 이제 미끼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길이는 긴 임플란트를 많이 심었어요. 뭐 13mm, 15mm 이런 것들 많이 심었는데 요즘에는 임플란트 재료 기술들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긴 것들을 잘 심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주 짧은 건 5mm짜리도, 6mm짜리 이런 것도 임플란트에 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환자분의 뼈 상태에 따라서 맞춰 심게 되고, 트렌드는 긴 것들을 선호하지 않게 돼 있어요. 뭐 수술하는데도 힘들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거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를 선택해서 환자분 상태에 맞춰서 심고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정확한 토크를 비교해 임플란트 보철의 합병증 발생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심각한 합병증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심각한 것처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실제로 임상에서 치과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크 조절기가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토크 조절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토크 조절기 사용하는 방법은 정확한지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부족하며, 또한 술자가 임플란트 수복 시 부여하는 토크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건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임플란트 수술할 때는 엔진 자체 토크가 나와요. 수치로, 기계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모를 수가 없고, 이렇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만큼 문제가 되진 않아서 다른 지식이 더 중요하죠. 시술. 보통 수술 시간은 15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데, 여기 또 좀 잘못된 게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경우에는 길이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수술 기간이 짧으면 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충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기억해 두자. 단순 임플란트가 아니라 치조골 이식을 동반하고 여러 개 심는 경우는 금방 끝났다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으나, 그 정도로 양심 없는 치과는 극소수이다. 행여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이 양반이 꼼꼼하게 하였구나 생각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환자의 케이스가 어떤지에서 수술 시간은 달라지고요. 수술자마다는 수술하는 능력이 다르니까 수술 시간 다 달라지죠. 만약에 이가 빠져있고 잘 아물어 있다, 뼈가 좋다, 그러면 수술도 5분 나가요. 실제로 저기 전체 임플란트 막 10개씩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5분만 하겠어요. 기본적인 수술이라는 거는, 여기는 뭐 빨리 하면 나쁘다고 되어 있는데 수술 시간은 짧을수록 유리하긴 해요. 왜냐하면 잇몸 열어놓고 하면 감염 확률이 높아지고, 이건 논문에도 나온 내용이라서 수술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길어져요. 같은 수술을 한다고 했을 경우. 상황이 다르면 달라지겠죠. 수술 시간은 환자분의 상태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치과 의사의 수술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임플란트 수술한 지 20몇 년 됐는데 저랑 어떻게 갓 임플란트 뭐 1, 2년 한 분하고 수술 속도가 똑같겠어요. 같은 걸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건 다를 수 있죠. 그렇고. 네, 장점. 수명이 꽤 길다. 보수적으로 잡으면 사용 시 10년 정도는 크라운이 교체하는 게 권장한다. 성공적으로 시술이 이루어지고 이후에도 관리를 잘하면 실제로 사용하는 10년 이상 또는 20년이 된 국내 보고도 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명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지긴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년 정도를 볼 수도 있고, 근데 예전에 그런 표면이 거칠지 않았던 임플란트들은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 임플란트는 대부분 다 빠졌죠. 20, 30년 전에 했던 임플란트는 다 빠져 있고, 지금 했던 임플란트들은 좀 오래 갈 수는 있어요. 그래도 평생 가진 않아요. 왜냐, 뼈에 붙어 있는 거고 뼈는 녹을 수 있거든요. 치아를 싸고 있던 잇몸도 녹는데 관리 여하에 따라 달라지고, 환자분이 타고난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단점은, 이것도 좀 잘못된 게, 약하다. 현행 임플란트 고정체는 치조골에 나사 구멍을 내 그곳에 끼우는 형태로 인공물의 특성상 자연치를 찾아볼 수 있는 치주인대와 치신경을 재현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식감과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과도한 저장력으로 인해 임플란트 파절이 생기기도 한다. 식후에 턱관절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임플란트가 자연치에 딱딱한 것에 약한 것은 이 때문. 임플란트 해주는 치과에서도 부모님이 만들어준 게 최고라고 구강관리를 잘하라고 얘기할 줄 정도다. 이것도 좀 잘못된 내용인데, 임플란트 자체가 치주인대가 없고 치신경이 없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턱뼈 자체의 감각들이 있기 때문에 식감이나 맛이라는 건 혀에서 느끼는 거고, 음식물을 잘게 부술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건 아니고, 완전히 잘못된 거죠.
과도한 점점력으로 임플란트를 파절이 생기게 한다. 이거는 치아도 깨져요. 근데 임플란트라서 약해서 깨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게 임플란트를 개발한 것 자체는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전에는 틀니밖에 못 썼는데 임플란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씹는데 자연치같이 비슷할 정도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축복이 가까워요. 사실은. 가격이 비싸다. 네, 이거는 뭐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술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많이 싸졌습니다. 70만 원 정도, 7, 80만 원 정도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진짜로 싸졌죠. 여담에 축복받은 경우 사랑니가 썩지 않고 잘 자라면 큰 문제 없고 어금니와 크기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을 한정하여 사랑니를 임플란트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자가치아 이식술이 있다. 임플란트는 아무리 좋다 한들 자연치아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자연치아 이식술 성공률은 임플란트보다 떨어지고 고통 또한 더하여 성공률은 낮은 편이다. 어느 정도 맞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니뿐 아니라 옆에 치아를 빼서 다시 심을 수 있어요. 자가치아 이식이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되게 케이스가 한정적이에요. 잘 하진 않아요, 요즘에는. 그냥 뭐 이만 빼서 이렇게 옮기면 되는 게 아니라 신경치료를 이제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씌우는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근데 자기 치아지만 100% 붙지는 않아요. 임플란트도 성공률이 98, 7, 8% 정도 되고요. 장하치아 성공률을 보고된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100%가 되진 않아요. 관련 회사, 네, 저희도 원데이 치과에서 제가 하고 있는 회사 여기 있는 원데이 바이오텍 임플란트가 있거든요.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이나 이런 과정들이나 보철 과정들, 수술 아픈 과정들은 최소화시키는 거 환자한테도 편하고 술자한테도 유리하거든요.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줄어드니까. 그런 거를 목표로 추구하려고 하고 있는 임플란트죠. 그래서 정말 많은 날이 아니라 하루 만에 뭔가 할 수 있는 날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몇 년 동안에 저의 임플란트 심었던 노하우와 기술이나 이거를 집적화시켜서 그 회사에다가 녹여내서 개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